만드는 환자들을 보면 거의가 이혼을 했거나 아내가 가출했으며 또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는 서울역 노숙자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병원을 집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혜택으로 자입원 환자는 자신이 원하면 자입원이라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입원하는 겁니다. 이 자입원 환자는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퇴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을 마시고 건강이 악화되고 생활이 어려워지면 스스로 병원을 찾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줍니다. 이런 시스템을 한껏 이용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조금 회복되면 퇴원하여 다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에 스스로 입원합니다. 이런 환자들이 입원 환자의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술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망을 파괴하여 돌아갈 집이 사라진 것입니다. 제법 규모가 큰 정신병원장은 나에게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70%가 가정이 없다고 귀띔을 했습니다. 사실 전국 정신병 환자의 절반은 알코올 중독자들이고 나머지는 정신질환자들이며 알코올 중독자들 절반 이상이 인간관계망이 파괴된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기에 너무 연약한 인간은 생존 본능으로 군집, 즉 집단을 이루며 힘을 모아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싫더라도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아야 합니다. 남을 의식하고 남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싫어도 좋은 척, 좋아도 좋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의 삶에 내가 친해지려고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술은 나의 자아와 나 사이의 장벽을 쌓아 격리시키고 남들과 나를 원수로 만듭니다. 그래야 나의 삶도 책임지지 못하고 삶마저 방치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친밀함을 얻기 위한 정상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의 삶을 책임지려는 노력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고 그리고 내면의 자신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함으로써 자신을 양육합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에서 무엇인가 다가가려는 행동은 거의 전적으로 내면으로 움츠러드는 행동일 뿐입니다. 중독은 사람의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중독자가 중독적인 방법으로 몰두하거나 행동할 때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야 하고 알면 중독 행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중독 행동은 은밀해야 하고 비밀스러워야 합니다. 중독은 삶을 무척 외롭게 하고 고립시키며 그럼으로써 중독자가 중독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를 더 많이 느끼게 합니다. 보통 사람은 상처를 입으면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배우자나 친구 또는 영적인 믿음을 향하나 중독자는 중독에 의존합니다. 중독자는 중독 행동으로 기분이 변화되면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사람 대신 물질이나 행동과 주동 관계를 맺는 질환이 중독이기 때문에 중독자와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 현상을 반영하면서 변화가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 우리는 삶을 편안하게 즐기기 위해 물질을 사용합니다. 중독자는 이렇게 물질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사람과의 상호 자유에까지 서서히 전이시키면서 사람들 역시 조약될 수 있다는 일차원적 물질인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섹스 중독자는 상대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여깁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의 경우 가족은 대상을 공급하는 사람 내지 중독 행동을 방해하려는 사람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중독자 주변 사람들은 자신이 물건 취급받는 것에 지치고 좌절하고 분노하여 마침내 질려버립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중독자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고 중독자는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또 다른 관계망을 파괴합니다. 전에는 입원 치료를 위해 보호자 한 명의 도움이면 충분했습니다. 정신병원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족 간 또는 형제 간 재산 싸움으로 혼자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정상적인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외부와 격리시키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도구로 사용된 것이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는 외출도 면회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인권 문제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입원 치료에는 반드시 친족 2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또 전문의 2인 이상의 진단이 있어야 격리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동의 입원제입니다. 환자가 스스로 입원할 경우는 자입원이라고 하여 이런 제약이 없습니다. 퇴원도 스스로 결정하여 언제든지 병원을 나갈 수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은 대부분 강제 입원, 즉 동입원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퇴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환자들은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여 외부와 연락을 감행했습니다. 소위 비둘기를 날린다 하여 퇴원하는 환자들에게 자신의 친척이나 형제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니면 퇴원 환자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입원이 부당함을 친척이나 형제들에게 알려 구출을 호소하는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한 병원은 또 병원이나 기도원은 퇴원 환자의 소지품을 마치 세관에서 마약을 찾기 위해 집을 검사하듯 샅샅이 뒤졌습니다. 어떤 기도원에서는 퇴원 환자의 소지품은 물론 성경책을 매 페이지마다 뒤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성경책에 다른 환자의 전화번호를 몰래 써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환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교묘하게 구두나 편지로 연락을 했습니다. 환자의 편지를 받은 형제나 친척들이 병원에 달려와 퇴원을 요구하나 입원시킨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한 병원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퇴원시켜라 안 된다는 결과 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게 됩니다. 또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가두었다고 친척들은 아내를 악처로 만듭니다.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할 가장인 알콘득자가 술로 생활 능력을 상실하면 그들의 가정경제와 가장인 환자의 치료비를 형제 자매들이 도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되면 10년, 20년 반복되면 아무리 형제 자매 사이를 할지라도 지치게 마련입니다. 그래 점점 더 의식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 간 관계망이 파괴되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시행착오 끝에 알콘득자는 집에서 술을 마시면 다시 병원에 잡혀간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혀 지역 탈출을 감행합니다. 아직 자신의 실상을 모르는 친구나 이가 친척 집으로 탈출을 기도합니다. 소위 지역 탈출입니다. 미술대학 조수학과를 나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번 재발하면 그의 아버지는 2년이란 긴 세월을 병원도 모자라 기도원에 입원시킵니다. 참다 못한 그는 수소문 끝에 미대 선배가 운영하는 가전으로 도피했습니다. 선배는 그의 철석 같은 금지 약속을 믿고 자신의 영업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달도 못 견디고 술에 마취되어 다시 기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와의 친밀한 관계는 끊어지고 맙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그것을 생활도 오래지 않아 술로 끝장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젠 이가 친척도 아내 편으로 돌아섭니다. 이제 알콘득자는 철저히 이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인가요? 고독하지 마라. 그러나 고독을 즐겨라. 이 엄청난 아이러니.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을 멀리하는 중독자에게 다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걸 한번 목사님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제 알코올 중독을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영적으로 나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삶의 체질을 영적인 삶의 체질로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의 체질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면 이 술주자 주님과는 당연히 멀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소득한 지혜인데요. 이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이 가장 힘든 것 같고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나도 또 남도 사랑하게 되거든요. 하다못해 짐승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합니다. 옛날 기도원 시절에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젊은 청년이 개를 무지하게 싫어해요. 그 강아지만 만나 밖으로 찹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도망가거든요. 이 청년 뒤를 졸졸졸졸 몰래 쫓아다니던 강아지가 이 청년이 방으로 들어가요. 그럼 재빨리 다가가지고 그 청년 신발을 물어다 산에 갖다 버립니다. 끼가 서로 왠지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뭔가 하면 알코올중독자는 환자입니다. 환자를 미워하는 보호자가 있습니까? 근데 알코올중독이 병이라는 걸 모르고 환자, 보호자들은 환자를 미워하더라고요. 환자니까 사랑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냉정한 사랑을 해줘야 되거든요. 또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가족병 환자입니다. 우리가 병들게 만든 환자가 우리 가족이거든요. 그러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나에게 섭섭하고 좀 못되게 하더라도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만든 환자야 라고 생각을 하면 불쌍하고 가엾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사랑하게 되거든요. 이런 방법을 터득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에서 자주 말씀드리고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